전진철 명창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잘생겼다는 말씀 많이 듣죠? 간간히 듣죠. 간간히. 아니 근데 소리 하시는 분들은 그 잘생긴 분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덕을 좀 봅니까? 글쎄요, 무대에 이렇게 서면은 예. 아무래도 소리만보다는 예. 조금 이것이 받쳐주면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죠. 가수도에 뭐 비디오형 가수. 예. 근데 비디오형 소리꾼은 기분 나쁘시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죠? 예. 비디오도 따라주면 더 좋고 그냥 예. 이렇게 가야지. 예, 그렇죠. 오디오 가수인데 예. 비디오가 따라주니까 더 좋다. 금상첨화다. 더 좋다. 예. MBC 카메라가 뭐 낯설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편안하시죠? 예. 지금도 MBC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라디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TV는 이번에 신설된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소리 잘하시고 방송 진행까지 하시다 보니 여성 팬이 많다고 들었어요. 오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왔어요. 아, 여성 팬요? 예. 거기서 꼭 이런 이야기를 했어. 여성 팬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한때는 그냥 그 대인 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예. 판소리를 좋아하는 층은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요즘 추세를 보면은 예.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죠. 근데 이제 그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예. 예. 판소리 하는 사람의 조건은 여성, 남성 어느 쪽이 더 좀 조건이 좋아요? 판소리를 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맞추려는. 특성 자체는 남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원래는 그래서 네. 초창기에서 뭐 불과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소리를 하지 여자들은 소리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여자들은 이제 민요나 잡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저변은 여성 쪽이 더 많잖아요. 그럼요. 예, 사회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여성 또 선호를 하게 됐고 또 여자들 소리가 굉장히 또 아름답고 또 가꾸어내고 그다음에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디오형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여자들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됐죠. 또 남자들은 사실 구조 자체가 소리를 해가지고 요즘은 좀 그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피하게 되고 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소리에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여건들이 안 따라주니까 피하려고 많이 하죠. 명창이란 말은 당연히 들으실 거고 뭐 소리꾼 이렇게 뭐 어떤 말로 이렇게 붙여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도 명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뭐 가지면서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제 정말 소리꾼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게 가장 좋고요. 예. 정말 그 소리만 가지고 미쳐서 사는 장애인의 느낌. 네, 그래서 좋고요. 소리꾼.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저 욕심은 광대. 광대? 예. 광대도 좋긴 한데 그 호칭이 광대님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명창 혹은 소리꾼이 더 편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하시겠네요. 예. 얼마 전에 이곳 전남 화순에 깊은 산골에 전수관을 지으셨고 저희가 지금 전수관에 왔습니다. 네. 여기가 전수관이에요? 예. 좀 전승관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같이 지으셨고 네. 약간의 무대 비슷하게도 좀 만들어놨고 저기서 네. 아마 공연도 아마 공연도 합니다. 공연하셨습니까? 예, 예. 예. 전에 이제 그 여름에 예. 개관식을 이제 지은 지 지금 한 3년 됐는데 예. 결국은 3년 만에 이제 개관 공연을 했는데 이 산골짜기까지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300여 명 정도 오셔가지고 여기 300명 왔어요? 예, 그래서 잔치를 좀 벌였습니다. 아이고 교통 불편하던데 여기 네. 차 없으면 못 와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소리하기는 최적의 조건이죠, 사실은.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예. 또 이렇게 그 일반 주택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공부하기도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밤이고 아침이고 뭐 새벽이고 할 것 없이 소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소리하고 소리 질러도 누가 야단칠 사람도 그렇습니다. 없고. 예. 예. 이게 자주 들으면 그것도 그 짜증 낼 건데 예, 동네 분들도 이렇게 이제 밭일하고 그러고 논일하고 이렇게 좋죠. 오실 때 좋죠. 예, 소리 해주면 아따 듣기 좋네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그 쬐깐한 놈 누구요 그 소리 참 잘하대 이제 이렇게 평가도 해주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터 자체가 이렇게 그
항아리와 같은 이렇게 모습이어가지고 예. 특별한 음향이 없어도 소리 소리 지르면은 이게 다 울려가지고 다 잘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질러보세요. 한번 질러볼까요? 한번 질러봐요. 예. 갑작스럽게 산천은 홍준호곡 돌아오네 소리가. 울리죠? 예. 예, 돌아오죠. 그 맛도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오. 예. 꼭 에코 마이크가 설치된 듯한 네. 그런 소리가. 조영산방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름이 네. 무슨 뜻이? 예, 조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자를 이제 그 바라볼 조자, 돌아다본다라는 의미의 조자를 쓰고 영자는 그림자 영자를 썼어요. 네. 그래서 내 그림자, 응. 내 지나온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응.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조영산방이라고 지었죠. 직접 지으신 거예요? 예. 이 전수관 부근에 텃밭도 좀 있던데 농사도 지으시는 거예요? 네, 직접 이렇게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네. 편입니다. 작업자세요? 네, 근데 농사는 좀 안 어울리시는데 외모하고. 예모하고. 네. 근데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텃밭에 욕심을 좀 가지고 뭐 짓습니까 지금? 할 건 다 하는데요. 그래요? 예, 뭐 올 여름에 뭐 고추부터 시작해서 또 겨울 김장할 수 있는 배추, 그래요? 무, 갓, 오. 뭐 깻잎, 상추, 뭐 파, 마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합니다. 종류가 많네. 작황은 어때요 올해? 올해 작황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 농사꾼 같습니다. 시골 생활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어.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으면 밖에 나가기 싫고요. 그래서 여기 주로 많이 계시고 그러면? 예, 일이 없을 때는 여기에 주로 있으면서 네. 이제 작품 활동도 하고 뭐 소리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흙도 만지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민가가 없죠? 민가들이 지금 제 집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한 두세 가구 정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옆집이 그러니까 여긴 옆집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옆집이 없죠. 무섭진 않아요? 외롭다거나 무섭다거나.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그래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들이 그 들려주는 소리가 예.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제 감성하고 맞아가지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너무 좋고 이제 한 여름에 이제 그 밤중에 12시 넘어가지고 제일 이제 화가 나는 게 뻐꾸기 울을 때. 저 작것이 사람을 또 건드네 그러면서 건드네. 예, 그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올해 연세가 이제 40대 중반, 딱 예, 중반. 이제 47이니까 이제 후반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소리 인생은 35년. 네. 그러면 국악계에서는 완전 중견.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다른 쪽 지역, 다른 그 분야에서는 그게 중견이 될 수 있는데 국악 쪽에서는 워낙 명함을 못 냅니다. 35년 그러면 지금까지 것이 35년 그 정도야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국악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예, 너무 어려서부터 다들 시작하니까 그렇죠? 한 50년은 돼야 명함을 내밉니다. 우리 국악계는 보면 대대로 이제 우리 소리를 이어온 판소리 명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윤진철 명창의 경우는 어느 쪽이에요? 저는 이제 전라도 말로 똘것이라고 그럽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저희 이제 부친께서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형제간들도 그렇고 같이 노래방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그 흔히 말하는 유행가 그 일제를 제대로 그런 집안에서 알지를 못합니다. 명창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글쎄요. 소리에 빠진 게 언제부터예요? 몇 살 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를 수업을 입문한 것은 11살 때. 그것도 이제 8월 2일부터. 야, 그 날짜 기억하세요? 예, 8월 1일이 일요일이어 가지고 여름 방학 때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8월 2일 월요일부터 국악원을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하고 있죠. 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시골의 이제 분위기, 제가 이제 목포가 고향인데, 근데 예전에는 뭐 동네에서 개하는 분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놀러 다니면은 장구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장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는데 그 장구 장단에는
비행가보다는 소리가 예. 더 좋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구를 이제 저희 그 아버님 의형제 분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예. 제 집에다 맡겨놨었어요. 어. 한 일주일 정도를. 예. 근데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그 그걸. 장구가 치고 싶어가지고 매일 그 장구를 치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제 이 미친놈이 말이야.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거나 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형제분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작은 아버지 며칠만 더 빌려주십시오. 아, 그게 좋았어요. 사정사정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장구를 얘가 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주위에 이제 그 제 동네에 국악원 선생님께서 이사를 오셨어요. 예. 이제 자연히 이제 그쪽에서 뭐 한평 천지 늙은 몸이 하면서 이렇게 뭐 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뭔 소리다냐 하고 이제 그 집 문을 기울이게 됐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불러갖고 너 이리 와봐라. 너 어디서 사냐? 이제 여기서 삽니다. 너 뭐하는데 여기 왔느냐? 소리가 들려서 왔습니다. 엄마 이거 별것이네. 그럼 이리 와봐. 너 소리 한번 해볼래? 예, 해볼게요. 그러고 이제 달라든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목포 시립국악원을 갔는데 이건 별천지예요. 이렇게 좋은 데가 없었던 거죠. 장구 치면서 무용하죠. 한쪽에서는 가야금하죠. 한쪽에서는 판소리하죠.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천국이에요. 야, 천국이에요. 이런 곳이 다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시작했는데 그럼 거기서 스승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예, 어떤 이제 첫 스승을 만났는데 이제 김흥자 남자 쓰시는 예. 선생님이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보성의 그 정흥민 선생님 댁에서 거의 뭐 머슴살 다시면서 이제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시면서 참 천재적이신 분이셨죠. 근데 판소리가 어떤 점이 그렇게 좋던가요? 글쎄요, 어떤 점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스펀지에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받아들인 거죠, 사실은. 그냥 아무런 그 판단하기도 전에 그 표현이 딱 와닿습니다. 예,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 다른 생각 없이 이제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판소리가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목포 유달산에 예. 저도 이제 그 좀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 판소리 하는 일 욕심 때문에 저희 어머님에게 이제 새벽에만 꼭 깨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새벽 4시 반 5시면 일어나가지고 유달산 가가지고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방공호 굴을 뚫어놓은 게 있어요. 예. 캄캄한 그 속에 들어가서 소리 연습하고 거기 막 울릴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 소리하고 했었던 기억을 합니다. 하. 근데 남자 명창들은 대개 이제 11살에 시작하셨잖아요. 예. 14살, 15살쯤 되면 변성기가 오잖아요. 고충이 있었습니까? 그때 뭐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사실.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어떠셨어요? 저는 또 변성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예. 있어서 중3 때부터 해서 예. 거의 고3 가까이 변성기 한 3년 동안을 겪었는데 어중간한 소리 아니에요, 사실 그때가.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또 대학도 진학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한참 소리 연습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남자들한테 변성기 온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어려서 이제 소년 명창 예. 이라는 이제 이름을 들을 정도로 예. 상을 휩쓸고 다닐 예.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중앙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목포 가면 윤진칠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앞으로 소리할 놈이다. 또 목포의 이 선생님들도 야 드디어 목포에서 이제 소리꾼 하나 나왔다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목이 이렇게 성대가 변성기가 와버리니까 변성기가 오니까 판소리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높은 음도 안 나오고 낮은 음도 안 나오고 전에는 정말 그 변성기 오기 전까지는 예. 어른들 말씀이 하늘을 뚫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하늘을 뚫을 정도로 소리 지르면 지르는 대로 나오고 예. 목 표현이 다 잘 됐는데 이게 이제 높은 음도 안 나오고 낮은 음도 안 나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 혼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기를. 그 시기를 정말 혼자 많이 울었죠. 또 소리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진철이 소리 다 베렸다 하더라. 금방 소문 나겠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너 소리 못하게 됐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방황기에 김소희 명창을 만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주위에 이제 그 저희 선배 되시는 누님 한 분이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소희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기 예. 시작했죠. 그분이 이제 저를 김소희 선생님에게 인사 소개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변성기 때 아니에요? 네, 변성기 때죠. 근데 김소희 명창이 받아주던가요? 뭐 이런 소리 가지고 나한테 왔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찌 애기 목을 이렇게 만들어놨는가 모르겠다. 오. 변성기 때 무리하면 안 되는 소리였는데 시골에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변성기고 뭐고 이제 목이 안 나오면은 목을 튀어야 되니까 무조건 소리해라. 무조건 질러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대가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변성기 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시골에서 살면서 네. 이제 저런 소리도 모르고 그래서 살았는데 이제 김소희 선생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주시면서 제가 이제 소리를 못 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선생님은 상층으로 사시고 저는 옥타브 밑에 소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맨 처음에 가서 배웠던 소리가 강상풍월이라는 단어인데 선생님께서는 강상 둥둥 뜬 난백 풍월이 실러 가는 백각 얼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안 나오니까 강상 둥둥 이렇게 소리를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절대 못 지르게 하면서 낮은 음으로 소리를 하게 하면서 판소리도 그러면 소프라노하고 뭐 알토, 베이스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소리 하는 소리꾼들은 사실은 그래서 음역은 득음이라고 없죠? 따로 득음이라고 하는 건데 예. 여자도 남자의 음역을 써야 되고 남자도 여자의 음역까지 가져야 되는 게 판소리 소리꾼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올라가고 최대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거의 뭐 어렵죠, 한 그죠? 3옥타브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어렵죠. 불쑥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진철 명창의 지금 목소리 있잖아요. 네. 이런 목소리가 그 판소리하기엔 좋은 소리예요. 원래 왜냐면 이제 성악가들은 보면 소리가 이렇게 좀 깨끗한 소리들이 많잖아요. 평소에도 네. 보면은. 근데 이제 판소리 하는 목들은 네. 조금 걸걸한 네. 걸쭉한 목소리를 최고로 치죠, 사실은. 그럼 이 소리는 어때요? 저는 몇 조금 점 이제 정도? 맑은 소리. 쪽으로 이제 가는 소리였죠. 근데 저 같은 이제 소리는 아예 안 되죠, 판소리. 이런 소리는 그것은 잘 모르죠. 해봐야 알겠죠. 한번 시켜보시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봐요. 네. 한번 해보고 넘어가요. 어짠가 보게요. 네.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예, 억지로 하지 마시고 네. 예, 편안하게 이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한 그냥 번만 더 해봐. 세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말하듯이. 나오면 예. 세워라, 세워라 이렇게 나오는 이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더 예, 안 옷을 되네. 더 입힌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죠. 판소리는. 말하듯이 세워라 세워라. 듣기만 할게요. 예, 그러실랍니까? 한양대 국악과에 이제 입학하시게 됩니다. 네, 곧 그렇습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한양대학교를 갔었던 건 이제 김소희 선생님 때문에 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소희 선생님께서 한양대학교를 출강을 하셨었고 그래서 선생님 따라가는 게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를 갔는데 근데 이제 집안 형편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서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좀 부담됐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하숙도 해야 되고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저보고 휴학을 해라. 그럼 군대를 가거라.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그때 누님도 이제 대학을 다니고 뭐 했었던 그런 시기라. 몇 명 대학생 있으면 뭐. 예, 허리가 부모님들은 휘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했다가 제가 이제 휴학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친구랑 같이 가출을 한 일주일 하고 오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재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남대학 가기 전에 얼마 정도의 한 기간이? 1년 반 정도를. 그때는 낙향에 있었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때? 그때 이제 마음껏 놀면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어정이가 그래요? 했었죠. 그러니까 어릴 때네요. 예,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네. 네. 뭐 21, 2살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네요. 예. 그때 그럼 오정의 양은 그때는 중학교 아마 2학년 어릴 때인가 때가, 1학년 예. 때 그럴 겁니다. 그때 가르치시구나. 예, 그때가 이제 83년도였는데 예. 그때 아마 MBC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전국 학생 대사습대를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대회를 나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시골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예. 때를 좀 베껴가지고 판소리에서 시골스럽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속으로 판소리는 약간 시골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근데 봐요. 이제 판소리의 그 규칙과 이제 법도가 있는데 시골 소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방송으로 치면 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쪼가 조금 네. 쪼가 좀 있어가지고 정통파에서 뭔가 좀 벗어나는 듯한 예. 그러니까 예를 없었으면 들면 하는 소리. 꽃이 피니 이게 이제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인데 꽃이 피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꼭 만들려고 하고 우리말로 이제 꾸기작꾸기작 해가지고 소리를 자꾸 그 이쁘게 하려고 하는. 이해가 됨. 예. 그 부분 고쳐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발림이라고 하는 그 몸 동작이랄지 그래서 소리를 잘 다듬어서 얘를 상위권 입상시키는 것이 더 목적이다 생각해서 이제 그것만 이제 욕심을 내서 가르쳤죠. 그때 이제 또 평생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정권진 명창. 네. 이 선생님이 전남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이제 그 강의를 나오셨었죠. 예. 김조 선생님은 그 분석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소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소리라는 게 무엇이다 라는 철학이 기반이 돼서 소리의 그 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가는 것이다. 그 서울 가는 길이 꼭 한 갈래 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이 그 심청가에서도 보면은 그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곽시 부인이 그 심청이를 배 가지고 그 뭡니까 태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석부정부자 할부정불식 이불 정음성목불시약색 이렇게 남자스럽게 가기도 해야 되지만은 여자들을 또 만약에 가르쳤을 때는 석부정부자 할부정불식 이렇게 소리를 조금 이렇게 그 여성스럽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어떤 분야에서는 석부정부야 할부정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소리다. 맛이 완전히 달라져. 예. 그런 소리들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셨죠. 그 정권진 명창의 뒤를 이어가지고 보성 소리의 명명을 잇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성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보통 이제 보성 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선행될 게 동편제와 서편제 또는 뭐 중고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동편제는 남성적인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단가 진국명산을 한다. 진국명산 만장봉이오 청천삭출 근부용과 걸벽은 흘리고요. 얼씨구. 이게 이제 나 추임새를 이상 참 이렇게 괜찮았어요. 잘하십니다. 저는 혹시 깰까 싶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관객으로 계시면 참 행복하죠.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추임새 넣는 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게 이제 동편제고. 동편제라고 하죠. 남성스럽고 굉장히 끝이 간결하고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동편제에 대가 있었던 송만갑 선생의 소리제인데 이렇게 동편제는 가는데 서편제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진국명산 만장봉이옥 청천삭출 이런 식으로 좀 더 한단 말이죠. 부드럽고 구성지고 이런 느낌. 그렇죠. 좀 동편제는 좀 내려놓. 남성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장단 표현들도 굉장히 아주 그 복잡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서편제고요. 이게 여성적이죠. 근데 보성 소리는 근대 소리인데 그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점들을 융합하는 소리죠.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춘향가에서 여성스럽지도 않고 남성스러우면서도 그 폐부를 찌른 듯한 아주 통성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서편제에서 발언을 했는데 동편제 소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하나르직 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독 보련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라는 게 보성 소리에는 하나르직 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 또 보내온 말은 오, 느낌이 확 달라요. 예, 이런 소리가 바로 보송 소리입니다. 정건진 선생님과 관계는 오래 갔나요? 아, 저희 선생님하고 관계도 그렇게 오래는 못 갔습니다. 예. 선생님 또 가지고 계신 지병도 있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좀 일찍 돌아가신 예. 편이죠. 예. 그래서 저희 선생님에게는 한 3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런 선생님을 떠나보내시고 나서 다른 선생님을 찾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그 자리가 예. 너무 크게 제 예.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계셔가지고 음. 다른 선생님 들어올 그런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 저를 욕심내서 나한테 예. 공부해라 예.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건방지게 음.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선생님이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배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건방진 놈. 나 같은 사람이 너를 제자로 삼는다면 항송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건방지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에서 갈등도 좀 많았었고요. 그게 아마 혹시 다른 선생님 만나가지고 정건진 선생님께 배운 게 변질되는 게 싫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너무 만족했나 봐요. 네, 선생님께. 선생님의 소리 내가 평생 가지고 와야 될 소리구나라는 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음. 이건 죽어도 나는 우리 선생님의 소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그 부딪힘들 속에서 굉장히 외롭게 공부를 했죠. 그럼 그 뒤로는 독학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랜 독공의 결과가 국악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98년도에 네. 전주 대사습에서 장원을 장원. 하게 됐죠. 그게 대통령상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악인이라면 꼭 사실 평생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예, 가장 큰 많은 대회들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대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4년 동안을 다른 대회 일절 한눈 안 팔고 예. 그 대회만 4년을 나가서 음. 결국은 장원을 하게 됐죠. 그때 기쁨은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가 없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은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제 이제 돌아가신 정건진 선생님. 그분 이제 가장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눈시울을 붉히긴 했는데 자, 이번엔 상금 1,000만 원과 대통령 상장이 수여되는 판소리 부문 영예 장원입니다. 영예 장원 참가번호 2번 심청가를 부른 윤진철. 축하드립니다. 네. 저 어떤 분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돌아가신 제 선생님이신 정건진 선생님이 가장 네. 음. 떠오릅니다. 장원하고 나니까 선생님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정건진 선생의 보성 소리를 보다 세상에 알리는 계기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예. 나 정건진 선생님의 소리로 나 장원했다. 이게 가장 그 감격적인 거죠. 그리고 2005년도에는 KBS 국악 대상을 받으시게 되는데 네. 이 상도 큰 상이에요. 큰 상이죠. 큰 상이죠. 예, KBS 국악대상도 큰 상이고 또 98년도에는 한국방송대상 국악인상도 수상하게 되고요. 한국방송대상 저는 아나운서상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한국방송 아. 대상 받은 사람끼리 잘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큰 상은 다 받으셨네요. 예, 굉장히 큰 복이죠, 사실은. KBS 국악 대상은 보성소리 적벽가로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벽가 완창 무대도 물론 여러 번. 네,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심청가를 주로 이렇게 예. 무대를 섰었는데 그래서 윤진철 그러면 심청가를 항상 해달라 예.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적벽가는 적벽가를 주로 윤진철이에요. 예. 그게 이제 적벽가를 선생님에게 예. 조금 이렇게 맛만 보고 그리고 선생님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적벽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보성소리 적벽가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적벽가가 좀 어렵다면서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렵다는 건 어떤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적인 표현 방법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적벽가를 보면 여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전부 장수들이랄지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전쟁하는데 뭡니까. 그래서 남성적인 소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시간이 채 못 되는 소리인데 예.
다른 소리 뭐 5시간, 6시간 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더 듭니다. 그리고 격이 상당히 그 음악적으로 세련되고 그 표현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적벽가를 처음부터 공부를 안 시킵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맨 나중에 하는 공부. 적벽가 잠깐 좀 맛 좀 보여주세요. 적벽가 맞이요. 예. 가장 이제 뭐 하는 게 이제 좀 보여주세요. 불 지르는 대목 같은. 불 지르는 대목. 예, 예. 적벽대전. 조용히 말이 의심하야면 비물로 방색타가 살을 맞아 떨어지니 황계하선 20척액 고합보 성계전과 떼떼 나발 소리 두둥 대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번쩍 두 번째 불을 붙이니 강산이 무너지고 우주가 맞긴 한데 화염이 중천 전지가 따그르르르르 풍선으로 물결은 줄론 전선 대통령 총알대 노석대사 반나리 족판 행장망에 각부대가 물을 붕 거꾸로적 기치 펄펄 장마가슴 풍전방패 창과 통목이 북진 깽가리 우리를 절절 산산이 깨어적 풍파강상의 화강이 화 우리 윤진철 명창하면 이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 점은 또 우리 팬의 입장에는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 귀명창을 키우는 울림창악연구회. 네네네. 저한테 또 빼놓을 수 없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예. 중요한 일이었는데 88년도 예. 제가 대학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그 밖에서 더군다나 학교 예. 다니는 예. 학생이었는데도 시민 교양 강좌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 개설을 해서 판소리의 이해라고 하는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한 4개월 동안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소리를 수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학 4학년 때. 예. 와, 그거 참 드문 경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알아야 들어도 재밌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예. 그 공부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졸업을 하면서 울림창악연구회라고 예. 하는 모임체를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근데 귀명창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소리를 잘하는 사람 명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소리를 제대로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어. 관객들이 필요해요. 잘 듣는 관객이 그렇습니다. 귀명창. 아, 그참 옛날 시골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하도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절로 추임새가 툭 예. 나오고. 그리고 예. 누가 소리 잘한다 못한다를 안단 말이죠. 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알아준다 해야 이게 기쁜 그렇습니다. 거-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 우리 같은 사람 있으면 큰일이에요, 사실. 진짜 잘하시는데. 그래서 귀명창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예. 김영창들이 많으면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충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 저 사람 소리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고 예.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소리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김영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귀명창이 되기 위해서 일단 귀명창도 의무적으로 추임새 같은 거 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추임새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어떻게 하는지. 추임새 첫째 네, 첫째. 소리 그 말씨를 그 문장이 끝날 때 네, 그렇지. 가장- 중간에 하면 안 되죠. 예. 네. 아니 중간에 해도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끝났을 때 네. 그다음에 중간에 휴지부가 생길 때 네? 중간에 이렇게 그 틈이 생길 때 예, 예. 그다음에 어쩌면 저렇게 소리를 인간이 저렇게 소리를 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감탄을 할 때 추임새는 주로 어떤 것들을 넣는 게 좋아요? 추임새는 이제 얼씨구? 얼씨구 좋아. 뭐 좋다. 좋다. 예. 근데 이제 소리하는 사람은 핏대를 세우고 하면서 막 그 오정육부에서 소리를 내고 예. 있는데 추임새하는 사람은 얼씨구 좋다. 좋아. 그거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지. 약 올리는 거죠, 사실. 얼씨구? 배에다 힘을 주고 끝이 소리하는 사람과 똑같이 어. 예. 이게 뭐 앞서가지 마시고 예, 예, 제가 가르쳐준 대로만 예, 하십시오. 예, 예. 자, 따라섭니다. 네. 얼씨구. 얼씨구? 예. 어이. 어이,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아먼. 아먼. 이런 게 추임새죠. 이렇게. 그러니까 추임새도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얼씨구 좋다. 이거 아니다. 예, 이거. 그게 아니죠. 최대한 성의 있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한다는 예. 생각으로. 그다음에 얼씨구. 이제 슬픈 소리를 하면 예. 그렇지, 어, 얼씨구. 그렇지. 예. 근데 이제 호방한 소리가 나오면 얼씨구, 어, 잘한다, 어이 어, 하면서 이제 막 같이 폭발하는 거죠. 우리 국악도 앵콜 있어요. 앵콜 하면은 앵콜이란 말이 약간 이제 네. 그 힘들어서. 격조가 예. 조금 이제 낮죠. 그러니까 앵콜이란 말을 대신 뭐. 재창이요. 아, 재창이요. 재창이요. 이렇게. 재창이요, 그렇죠. 아, 재창이요. 예. 아, 자 이제 배하승께 이제 취임새 한번 제대로 넣어보시랍니까? 예. 예. 얼씨구. 이제 소리 할 때 해야죠. 그게. 아, 야, 야. 예.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취임새를 넣는 방법. 예. 흥분되면 아무 때나. 흥분되면 아무 때나 예. 해도 돼요. 그렇죠, 사실은. 어. 소리를 좋으면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관객이 막 그냥 그럴 때 소리꾼들은 막 흥이. 흥분됩니다. 아, 예, 예. 그럴 때 오르가즘을 느껴요, 사실. 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예. 미치는 거죠, 소리꾼도. 그래서 평상시 안 나오는 소리가 막 나와요. 그게 바로 한 마음이잖아요. 예. 자, 이제 소리 합니다. 예. 아이고 이거 예. 부담스럽네. 예. 취임새를 잘 하시면은 1등 관객이십니다. 예. 산천은 얼씨구. 예, 아직 뭐도 안 했는데 얼씨구 해보면은 약간 그 사이 같았어요. 예,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얼씨구 그러면은 안 돼요? 예, 아, 조금 뭐 이제 조금 들어보고 예, 그치, 좀 깔짝지근하네. 끄적지근하죠. 예, 예. 자, 다시 갑니다. 예. 산천은 험준하고 좋다. 수목은 종야번딕. 얼씨구. 그렇죠. 요 타임이 딱 예, 타이밍이. 그이 타이밍이 딱 되죠. 그걸 잘 맞춰줘야 예. 돼. 예, 그걸 보고 이제 우리들 영어로 군역이라고 그럽니다. 어. 군역을 제대로 넣었다. 아, 제대로 맞췄다. 예,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울림창악연구회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광주에 최초로 이제 일반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얼씨구 학당이란 국악 프로그램이 네, 생길 수가 있었고 또 그 국악 프로그램 진행을 거의 뭐 한 7, 8년, 10년 가까이를 했죠. 뿌듯하셨겠어요, 그거 하는 동안. 행복했죠, 사실. 예.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국악인들은 예. 뭐 어디서 강의를 하거나 수업하는 그런 곳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무대에서밖에 일반인들하고 만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예.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서 윤진철이라는 사람을 알아주게 되고 아, 소리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구나. 아, 또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재담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즐거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한 자리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우리 음악들을 이제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이 저한테는 무척 행복했죠. 워낙 많은 분이 보시고 네, 그게 바로 국악의 대중화 그렇습니다. 네. 것이고. 근데 그 판소리도 이렇게 꺾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 그 트로트도 꺾잖아요. 네, 그렇죠. 가요도 좀 하세요, 혹시? 이제 그랑께 이제 가요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 이제 소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소리에 온 빛을 예. 하다 보니까 예. 요즘의 소리 노래들은 잘 못해요. 옛날 노래. 그리고 예. 또 그 사실은 노래도 성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성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한 어떤 그 뭔가 색깔이 예. 음악적인 색깔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그 색깔들이 좀 부족한데 그럼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옛날 걸로 한번. 옛날의 소리 보면 이제 가요 궁금해요. 왜냐면 판소리 하시는 분이 가요를 부르면 어떤 맛이 날까? 왜냐면 성악하시는 분이 가요 부르면 조금 맛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예. 성악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가요 맛은 좀 떨어지거든요. 판소리는 가요하고 접목을 하면 목이 바짝 타네요. 예, 네. 그럼 저도 갑자기 이제 이건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무리하게 부탁을 드린 예. 거예요. 예. 이제 사석 같으면 제가 다 흑었는데 술자리 같은 거 막 하는데 막 하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술도 많이 얻어 먹기도 하고 이거 그렇습니다만. 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예, 그게 참 구성지죠 사실은. 구성지게,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쑥스럽습니다만은 네.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제 예. 마지막 부분에 물결에 꺼져가네 야, 막 이런 거 싹 끊기는 부분. 예. 예. 그런 야. 것들이 이제 혹시 뭐 가요계에서 유혹은 없었나요? 그것이 그런 게 이제 아니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공식 석상에서 안 해버리던 게 이제 네. 그것이 좀 안타깝죠. 공식 석상에서. 네. 저 좀 불러주십시오. 판소리 하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청가, 춘향가, 춘향가, 흥보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순가. 이게 5대가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 국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창작 판소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거기 발맞춰서 우리 윤진철 명창께서도 일찍부터 창작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셨더군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평생을 이 5대 판소리만 해도 부족하다라고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그 관객들의 반응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5 바탕의 판소리는 애호가들이 아니면은 즐기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제가 제자들에게 공부하면서도 가르치면서도 얘네들이 과연 10년, 20년 후에 심청이 춘향이가 밥을 먹여줄 것인가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소리가 꼭 있어야 된다. 근데 바탕은 정통 판소리가 그렇죠. 예. 바탕이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라. 예. 그래서 그러죠. 5.18을 주제로 한 창작 판소리도 만드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 궁금해요. 창작 판소리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들을 달래는 진혼의 의미와 산자들의 또 이렇게 아픔도 다스려주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5.18 20주년 기념 때 도청 아픈수대 그 광장에서 특설 무대에서 수만 명의 관객들 대중들 앞에서 기념 그 전야제를 하는데 30분 동안을 창작 판소리 5월 강주를 하게 됐어요. 그 소리를 딱 그 큰 무대에서 그 많은 군중이죠 사실은 군중들 앞에서 5월 강주를 하는데 수만 명이 제 소리 하나에 함성을 지르고 같이 공감을 하게 되고 그래도 판소리를 하니까 멀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 예, 그렇죠. 막, 그래서 3천만 애국 동포역 모두 일어서라.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제는 다시 빼앗길 수 없는 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우랴. 그럼 막 와, 예, 와 자리에 딱 네. 거기 와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리를 하니까 예, 관객들이 제가 이제 소름이 돋는 거죠. 예. 이 군중들의 그런 어떤 그 함성이 그걸 30분을 그게 30분이 한 3시간 소리했던 것과 같은 그 군중도 열광하는 가운데. 예. 그렇게 하고 예. 딱 내려오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아스팔트가 휘청거리더라고요. 서양 음악의 경우는 요즘 클래식이 많이 시들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판소리의 경우는 미래가 어떻다고 보세요? 판소리의 경우에는 신기한 게 끊이지 않고 그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판소리를 배우려고 하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라는 게 희망적이죠. 저도 이렇게 공부를 시켜보면은 예. 신기할 정도로 과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좋아하는가 모르겠다. 그리고 타고난 애들이 이렇게 천부적으로 타고난 애들이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걸 보면은 그래 명맥은 절대 끊어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철학적인 것들이 다 바탕이 되고 깨우친다면은 저보다 더 나은 미래의 소리들이 긍정적인 미래의 소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판소리의 중흥기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판소리의 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판소리의 어떤 매력이 그 많은 세월이 흐를 동안 어쨌든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어린 애들도 판소리를 시작하겠다. 네, 그 문을 두드리는 걸 보면 분명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매력이에요?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오욕 칠정들이 판소리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관객들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감정들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판소리이기 때문에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윤진철 명창님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시대의 진정한 광대였다. 뭐 어떤 그 명예, 지위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정한 소리꾼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진솔한 소리를 하고 살았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그 소리의 그 가게의 가훈이라고 할까요? 예.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정심정음, 정심, 정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발라야만이 바른 소리를,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삿대지 않고 그릇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된 소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남고 싶습니다.